네, 시작으로는 그 2월 대개봉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상직 위원님이십니다. 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출신 이번에 제도. 이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산업통관 중소벤처위를 신청했습니다. 국회에. 상임위가 배정되면 소통 잘하고 잘 모시고 여기 있는 그 청년 지도자들이 그 세계 벤처 상황을 만드는 주역이 되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규제에 맞는 개인정보 관리부터 보호까지 기업을 위한 프라이버시 온디맨드 서비스 코코넛을 소개합니다. 네, 일단 저희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공개키 암호기술 기반의 개인정보 관리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암호화 키 관리의 핵심인 KMS와 HSM을 동시에 사용하며 네트워크 방화벽과 웹 방화벽 등 10가지 이상의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의 기술적 부분을 준수합니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 기능으로 클릭만으로 관리자별 권한 관리를 제어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관리 이력부터 담당자 접속 이력까지 법에서 준수하는 규제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이력 조회를 제공합니다. 이 또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의 관리적 부분을 준수합니다. 코코넛 서비스의 사용만으로 기업은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 각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코코넛은 기업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베이직부터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기능까지 다양한 가격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은 해외에서 이미 수천억 원의 투자를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해외에서는 사실 2018년 5월 GDPR의 시행 이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200조, 국내 10조 이상의 정보보호 시장 규모로 보았을 때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약 2조 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 진입을 위해 키사의 4가지 보안 점검과 더불어 사스 보안 인증 취득과 ISMS-P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주 개인정보 관련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고 개인정보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의 시장 진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코넛은 2020년 4월 MVP 출시를 하였고요. 사실 2020년 8월에 베타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 있고 내년에는 이제 기업에 속해 있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앱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현재 타겟이 아닌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갖고 있고요. 2022년에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기업 정보를 관리하는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국내와 법규가 비슷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으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코코넛 팀은 스마일게이트 출신의 CTO를 필두로 5명의 개발팀과 함께하고 있으며 SK 커뮤니케이션즈의 CSO를 역임하시고 알랩 연구소장까지 역임하신 강은성 CISO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코넛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됩니다. 지금 아무튼 개인정보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대형으로 관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스로 이런 형태의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면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솔루션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 그럼 타겟 시장이 뭐 이커머스 기업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정보가 계속 쌓이고 실제 회사 규모 대비 이제 개인정보가 많은 기업들이니까 실제 타겟 시장이 어디고 타겟 시장 개척을 위해서 어떤 시장 개척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일단 타겟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행안부에서 이제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업원 수가 5인에서 300인 미만인 기업 중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파악된 이제 규모가 한 63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단 1차 타깃이고요. 그 중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보통신 쪽이 뭐 물론 저희의 1차 타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실 뭐 제조나 뭐 숙박이나 뭐 이런 사실 1차 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분명히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장부로 작성을 하고 있다거나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사실 어떠한 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들도 그냥 장부로 저장을 해놓는 거니까 저희 쪽 코코넛 DB에 그냥 쌓아놓고 저장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 업종의 타겟들을 저희는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도 이제 금융사관학교나 이런 쪽이랑 협업하기로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학교 쪽의 DB 뭐 이런 쪽도 저희가 받아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커머스 쪽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컨택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살짝 언급하셔가지고 실제 이 사스 형태인데 도입하는 방식을 좀 여쭤보고 싶긴 했어요. 지금 방금 코코넛 DB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에서 선택적으로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DB들이 있잖아요. 뭐 MySQL도 있고 SQL 서버도 있고 뭐 오라클도 있을 것이고 인포믹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DBMS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DBMS의 플러그인 형태로 코코넛 DB를 세팅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엑셀로 관리하는 사람들도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엑셀로 관리하겠다는 사람들이 DBMS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실제 DBMS에다 뭐 직접 입력하기도 어렵고 또 뭐 조회를 할 때도 쿼리를 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거를 좀 어떻게 이걸 접목시키신지를 설명해 주실래요?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AWS를 사용합니다. 저희 코코넛은. 그래서 기업의 원래 DB에다가 저희 플러그인을 넣어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기업의 DB를 저희가 통으로 받아오면은 저희가 구축해놓은 AWS DB에 그 회사의 DB를 넣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러니까 코코넛에서 UI랑 UX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쿼리문을 짜거나 뭐 이럴 필요 없이 뭐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코코넛에 들어오셔서 그냥 클릭하시면은 뭐 개인정보를 보실 수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권한관리나 뭐 이력 같은 거를 조회해드릴 수 있고요. 본인들이 이미 그런 어느 정도의 뭐 이커머스라면은 뭐 회원관리가 구축이 돼 있다 하면은 저희가 API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그 API를 제공해드리면은 그 API를 뭐 로그인이나 회원 탈퇴나 뭐 사용자 정보 조회 이런 곳에다 다 붙이면은 그 정보가 계속해서 저희 쪽으로 넘어왔다가 그쪽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DB를 이미 쓰시던 기업이나 쓰지 않던 기업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DB 마이그레이션을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DB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나마 현실적으로 좀 보이는 게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열지 않고 하나의 그 완충제 역할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중간에 두는 API를 운영을 해주시겠다라는 거는 좀 일리 있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좀 질문이라기보다는 조언이긴 한데 실제 지금 MVP를 돌려본 시장이 있나요?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네네네. 네, 아직 지금 MVP를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 구동되고 있는 기업은 아직 없고요. 지금 다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로 한 이제 기업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아직까지 돌려보진 못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도 아직 MVP를 돌려보시지 않았나라는 저도 좀 의구심이 몇 번 들었었는데 사실 이런 이슈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지금 뭐 DB 방화벽, 웹 방화벽 이런 식으로 많이 갖춰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뭐 저장할 때 암호화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행안부 지침을 많이 따르고 있긴 해요. 그 행안부 지침을 따라서 한 번씩 자기 DB를 한 번씩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기업들이 사실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 기업들이 그게 취약해서 AWS에 있는 우리 안전한 DBMS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시키세요 하는 건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해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실제로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API 형태로 적용을 해보면 일부 시장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가볍게 진짜 카페24에 있는 뭐 소모물질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에 좀 관심이 없는 데들은 실질적으로 사스 형태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서 일단 조언을 드리자면은 그 MVP를 일단은 어떤 타겟으로 돌려볼지를 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사이트 여러 개도 아니고요. 한 사이트를 잡아서 이거를 한번 좀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사이트 잡기 어려우시면은 김민수 의장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더만마에 있는 고객 TV를 한번 해보신다든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시게 되다 보면은 타겟 시장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투자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또 팀이 되게 좋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면서 제가 좀 바라는 거는 MVP 모델을 적용할 만한 타겟 시장을 잡아서 API 형태가 될 것. 정말 아니면 엑셀로 관리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다가 그 엑셀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드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뭐 실현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시던 요거를 한번 돌려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모니터링하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네. 계속 저도 이렇게 관심 있게 계속 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팀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페푸드도 푸드다 페푸드테크 기업 버디팻 대표 조범석입니다. 네, 제 발표는 총 3가지 항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회사 소개인데요. 저희 버디팻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R&D가 선정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특허 출원과 상표 출원 그리고 기술 이전, 연구소 기업 설립 등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저희 19년도 작년 말에 12월에 저희 첫 번째 브랜드인 이제 캐시피라는 고양이 건강 사료를 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크라우드 펀딩을 2차례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런칭을 하였고 현재 온오프라인으로 유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버디팻의 역량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 외에도 다양한 R&D를 수행을 하면서 직접 연구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내 생산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국내산 원료 그리고 국내에서 시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인증으로 연구소 기업과 이제 벤처 기업 그리고 이제 저희의 자체적인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이전 등을 진행하였고요. 앞서 한번 말씀드린 이제 인프라 내에 있는 기관으로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이곳은 이제 식품 영양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박사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페푸드도 식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곳의 박사진과 함께 공동 연구하여서 이번에 제품도 함께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협력 기업인 두손푸드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정읍에 위치한 곳으로서 8년 정도 그 스파우트 파우치 저희가 사용하는 패키징인데요. 그것에 대한 노하우와 그리고 해썹까지 등록되어 있는 안전성으로서 저희의 시생산을 도맡아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이제 시장과 아이템입니다. 아무래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은 1인 가구 늘어남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크게 성장해 있는 미국이나 일본 시장을 봤을 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국내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펫푸드 시장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곳에서 왜 고양이 펫푸드 시장을 선택을 했냐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강아지가 고양이의 한 3대1, 3배 정도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양이 시장의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제품에 좀 더 빠르게 잘 적응하고 있는 20, 30대 그런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 진출 시장을 고양이 펫푸드 시장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아이템은 여러 개 질환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지난 통계를 보면 1998년에서부터 비뇨기나 신장 쪽에 대한 고양이에 대한 질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도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저희는 출시를 하려고 생물산업진흥원과 연구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이제 습식스 타입과 그다음에 분할급여와 재보관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파우트 파우치 기존에 있는 캔이나 스틱 같은 형태는 한번 개봉을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뚜껑이 있는 제품을 활용해서 분할급여와 그다음에 사용 후 재보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것의
이번에 개발한 제품에서도 이제 기술을 가져가기 위해서 특허 출원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 이러한 이제 3가지 3종 제품, 습식 형태의 고단백질, 그리고 높은 수분량과 기호성을 가진 제품을 생물산업진흥원과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물산업진흥원과 이제 R&D 바우처를 통해서 하고 와디즈로 한 번 더 런칭을 하고 현재 유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차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테크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개발한 기호성과 영양분을 맞춘 이제 배합비를 가지고 특수 기능성을 가진 소재들, 신소재들을 활용해서 추가 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소재로서 이제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허브와 햄프시드,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식용곤충 총 4가지 정도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연구도 하지만 계속해서 생물산업진흥원이나 농업실용화재단에서 기술 이전 등을 해서 기술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소재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식용곤충 같은 경우에는 대체 단백질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원료입니다. 다른 기존에 있는 닭이나 소 같은 그런 단백질 원료로 사용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생산량에 있어서 특히 펫푸드에서 원료로 많이 활용하는 닭과 비교했을 때 약 3분의 1 정도의 효율적인 원료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아직 국내가 수급이 많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농가와 직접 얘기했을 때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농가의 접목이 되면 지금의 약 3배 정도의 생산량을 올릴 수 있어서 앞으로 수급에 있어서도 문제를 덜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식용곤충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 받은 2건에 있어서도 모두 다 곤충에 관련된 기술을 받았고요. 이것을 토대로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이러한 신소재를 활용해서 펫푸드 시장에 새롭게 이제 새로운 소재를 소개하면서 시장의 좀 변화도 야기시킬 수 있고 기업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화 부분은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B2B와 B2C가 되겠는데요. 현재로서 제품이기 때문에 유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B2B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의 다품종을 관리하는 곳들이 되겠고 B2C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고객. 아무래도 저희는 B2B보다 B2C에 조금 더 큰 비중을 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앞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이제 고객 주 타겟이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인데요. 이것은 이제 타사 쇼핑몰의 이제 검색이나 유입량 그리고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낸 그런 이제 타겟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빠르게 느끼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다음에 유입으로 바뀔 수 있는 이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박람회를 통해서 고객들과 이제 피드백을 좀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50만 유저 정도가 확보하고 있는 이제 삼성카드에서 만든 아진양이라는 앱을 통해서 제가 체험단과 이벤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제품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에는 소수로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나 박람회로서 나갔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확대를 하고 이후에는 다시 그 더 넓은 사람들과 소통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굉장히 펫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해외 진출 타겟을 이제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베트남이랑 태국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보다 적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 대한 인식이 좋기 때문에 처음 진출하기엔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매년 시장 조사를 하면서 그쪽 바이어와 아무래도 동남아 쪽은 아직까지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유통에 조금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더사와 이제 이러한 펫 박람회 등을 참가해서 저희 제품과 이제 이런 기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런 동남아뿐만 아니라 일본, 특히 이제 일본은 고양이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시장 조사를 했을 때 나온 결과에서 일본이 의외로 다른 나라의 제품에 그런 이제 선호도가 높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가까우면서 저희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쌓여져 있는 그런 일본에도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제 동남아, 일본 쪽으로 진출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디즈 펀딩, 크라우드 펀딩을 일단은 아까 2차례 하셨다고 하셨나요? 한 차례 하셨나요? 네, 2차례 했었습니다. 2차례 하신 거죠? 진행하고 앵콜 제안을 받아서 한 번 더 진행을 했습니다. 각각 금액으로 어느 정도 하셨나요? 각각 한 1,000만 원 정도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 번 다 1,000만 원씩 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저희 법인 설립 연도가 언제인가요? 법인 설립은 18년도 4월입니다. 18년 4월이시고요. 그러면은 네, 작년 매출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12월에 런칭이 되다 보니까 작년 네. 매출은 한 2,700 정도 됐었고요. 네.
올해는 페푸드 이제 쪽으로 2,700만 원 하신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도 이제 와디즈를 통해서 그 정도 현재 매출을 올린 상태입니다. 예. 지금 와디즈 말고 그 일반적인 온라인 유통 쪽에 뭐 쿠팡이라든지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한데 그 네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유통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와디즈 특성상 와디즈가 끝나고 이제 유통이 가능하다 보니까 와디즈가 네네. 끝나고 이제 올해 초부터 유통사들과 연결해서 지금 온라인에도 상품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네. 자사 스마트 스토어에는 판매가 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유통사들과도 계속해서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사몰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자사몰. 예, 저 자사몰에 지금 그 자사몰에서만 나오는 월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자사몰에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월 네. 매출은 지금 한 100에서 200 정도로 아직 조금 더 마케팅이 원활하지 않아서 좀 네. 많이 매출이 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오프라인 유통은 전혀 안 하시나요? 오프라인으로는 아직 뭐 정확히 입점되어 있는 없고요. 지금 진행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큰 데로는 이제 세븐일레븐이랑 한번 진행을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수익 구조에 대한 걸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네모네나 그다음에 스토어 봄이라고 이제 반려동물 용품 전문으로 네. 하는 그런 곳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초창기에 이 페푸드 시장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유통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페푸드는 네네. 사람 먹거리와 달라서 아직 오프라인 유통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크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김민수 기자님께 좀 부탁드려서 도마마 마트 이런 데다가도 차를 아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네. 지금 현재 지금 유통 규모 2018년 법인인데 아직까지 이제 연에 수천만 원 정도의 매출, 올해 뭐 사실 1, 2억 정도 바라본다 손 치더라도 3년차 기업 치고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네네. 사실 올해가 3년차 제일 중요한 해고, 사실 3년 보통 스타트업들이 설립 후 3년 내에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받지 못하면 되게 어려워지긴 합니다. 보통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VC들을 영입하려는 VC 후속 투자를 받으려는 목적도 되게 커요. 그래서 네. 엑셀러레이팅 투자를 뭐 초기 창업 패키지 단계에서 받든지 아니면 끝나고 팁스 향으로 받든지 그 3년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지금 이제 만으로도 앞으로도 3년이 한 10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10개월. 네네. 그럼 앞으로 10개월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올해 매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5억 선은 넘어가야지만 그 내년 초에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유치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리즈 A를 트라이를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앞으로 10개월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숫자 가지고는 역시 이게 좀 텀시트를 드리거나 그러긴 어렵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매출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유통을 활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일단 마트에 최대한 푸셔야 되고요. 와디즈 끝나자마자 쿠팡도 푸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만들기 위해서 뭐 식용곤충이라든지 뭐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그거는 뭐 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가져가시되 현재 나온 제품 있잖아요. 네. 현재 나온 첫 번째 제품이 누적으로 일단 10억 원 찍어야지 일단은 그거를 일반적인 푸드 유통기업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KPI를 저쪽에 두시고 현재 제품으로 일단은 10억까지 팔아보자라고 일단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여기까지고요. 네,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잠시 지금 좀 나왔다가 3개의 기업은 제가 한 1분에 다시 로그인 하시면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회의실 나왔다가 바로 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버추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열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 미용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기업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 그 시장 환경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공유 미용실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 미용실은 사실은 법적으로 현재는 좀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비즈니스였는데요. 왜냐하면 그 미용실은 사실은 한 명의 미용사만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민생활 분야의 구제 혁신 10대 사례의 공유 미용실이 뽑히게 돼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4월 7일부터 공유 미용실 사업을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환경이 마련됐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언택트 관련된 그런 서비스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그 한겨레 신문에서 언택트 시대의 미용실로 공유 미용실을 뽑았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그 미용업은 언택트가 불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그럼 대면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공유 미용실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상담부터 해서 실제 디자이너만 딱 만나게 해주는 그런 형태로 공유 미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택트 시대에 가장 적합한 그런 미용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업적인 어떤 기회 때문에 올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최근에 헤어샵을 보시면 옛날에는 뭐 동네에 있는 준호 헤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를 찾아가셨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 젊은 분들은 SNS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을 찾은 다음에 그 디자이너를 골라서 가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실제 뭐 조사에서도 90% 이상이 디자이너를 찾아서 간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셨고요. 근데 이 사업 구조는 사실 여전히 헤어샵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면요. 헤어 디자이너들이 사실 그런 브랜드에서 일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면 실제로 300만 원 정도 가져가는 프랜차이즈와 본사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미용실 분야입니다. 근데 이렇게 활발하게 창업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3년째 됐을 때 한 50% 정도가 망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과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이런 창업에 대한 욕망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디자이너의 열악한 환경 때문인데 이러한 창업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고유 미용실, 공유 미용실 관련된 부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과 또 운영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유 미용실. 그리고 또 디자이너들이 독립하게 되면 바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본인을 홍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프랜차이즈 헤어샵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도 활성화됐던 이유는 그 브랜드로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IT 기술 기반의 마케팅 플랫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읽고 국내에서 가장 먼저 공유 미용실 시장에 진출하였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오프라인, 인프라인 공유 미용실과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인 헤어핏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 미용실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2년간의 운영 기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4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거래액으로는 한 20억 정도.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 거래액을 다 매출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거래액은 20억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한 8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공간 제공이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스스로 스케줄링을 할 수 있고 또 매니저하고 청소 같은 지원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공유 미용실과의 굉장히 큰 차별점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IT 기술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그 멤버십 전용 앱을 개발을 해서 저희 세븐에비전 소속 디자이너들은 이 멤버십 앱을 통해서 모든 지원들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스케줄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료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도 이 앱을 통해서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2년 동안 제가 6개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92% 정도의 재계약률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헤어핏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어핏은 헤어스타일을 가상 체험하는 그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과 헤어 디자이너를 연결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고요. 현재 국내에서 한 170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한 달에 한 15만 명 정도 들어올 정도로 헤어 뷰티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유명한 앱 서비스로 성장을 하였고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저희 세븐에비뉴뿐만 아니라 공유를 희망하는 그런 디자이너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 B2B적으로는 이런 디자이너분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저희 공유 헤어샵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이너 풀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서비스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객과 미용실 간의 어떤 중간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접점을 연결을 해서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 서비스 플로우 또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공유 미용실 사업을 앞으로의 어떤 중요한 미용실 사업의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공유 미용실 관련된 2년간의 어떤 경험과 또 IT 기반의 운영 시스템, 그리고 또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독립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4,000명 정도 되는 디자이너 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년에는 8억 정도였는데 저희가 올해에는 직영점 1개점과 또 위탁 가맹점 5개점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15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는 저희가 이러한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반을 다지는 해고 실제 본격적으로 저희 공유 미용실 체인을 늘리는 부분은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영점 10개, 그다음에 위탁점 30개, 내후년에는 직영점 30개, 위탁점 85개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내후년의 목표 매출액은 30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저희는 지금 이 공유 헤어샵 시스템이 결국엔 기존의 헤어샵 시스템을 다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헤어샵에서 디자이너 중심으로 가는 그런 비즈니스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 이후에는 저희가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 형태의 사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매장 수가 아니라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는 디자이너가 2만 명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플랫폼이 되게 됐을 때는 지금은 저희가 장소하고 운영 시스템과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고객에게 판매하는 그런 헤어 제품이라든지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계속 확대 전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8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 일본계 한국법인을 20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18년 동안 모바일과 온라인 관련된 그런 서비스 기획을 했었고요. 또 20년 동안 실제 헤어 뷰티 업종에서 근무를 하면서 공유 헤어샵을 운영하신 저희 공동대표,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상체험 기술과 시스템을 실제로 개발한 저희 CTO,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제로 저희 헤어 디자이너와 고객들의 헤어 관련된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빙산의 일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밑에 저희가 IT 기반으로 한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미 실제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디자이너분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저희 사업의 목표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헤어 디자이너의 독립과 성장을 돕는 그런 서비스로 확대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 헤어핏 대표님 맞으시죠? 버추얼 라이브.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저 테크본색에서 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네. 헤어핏 온라인 플랫폼 중심이었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작년 말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올해인데요. 작년 말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 공유 미용실 업체하고. 아, 그럼 실제 합병 자체가 공유 미용실 업체 중심으로 되신 건가요? 아니면 헤어핏 중심으로 되신 건가요? 헤어핏으로 됐습니다. 저희가 인수하는 형태고요. 예. 예. 저희 회사가 남고 이제 공유 미용실 회사는 이제 폐업이 된 형태로. 예. 사실 저희가 아까 제가 저희 심사역한테 뮤트 누르고 질문한다는 게 약간 풀려서 제가 아까 저희가 사실 드리머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예. 고려자 학리벤처인데 이 친구들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실 헤어핀만 하더라도 사실 미용실 매칭 쪽이셨던 걸 이제 기억을 해요. 테크본에 나오셨을 때.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미용실이 아니라 디자이너 매칭 쪽으로 아예 처음부터 방향을 잡아가지고 지금 디자이너들이 처음에 실습을 할 때 그 실습하는 디자이너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서 현재 거꾸로 이제 이 디자이너 풀을 가지고 고유 미용실로 전향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랑 그 투자 검토를 하다가 그 밸류에이션 협상하다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가지고 일단은 다른 데가 투자라고 저희는 이제 투자를 안 했죠. 근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2의 디자이너들을 좀 모아온 O2 플러스 이 공유 미용실에 대한 사실 스타트업을 지금 찾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대표님은 지금 이미 그 헤어핀만 하더라도 그때 테크본색에서 뵀었을 때 이미 상당히 밸류가 나온 상태였었죠. 저희가 퓨처 플레이가 아무래도 퓨처 플레이가 팁스 올리지 않았었나요? 네, 팁스 진행했고요. 네. 밸류는 사실 저희도 이제 단계는 얼리 단계는 아니고요. 이미 시드 투자랑 엑셀레이팅 투자를 2차례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얼리 단계는 아닙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다음 단계이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음 단계에 있어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헤어핏은 사실은 그 플랫폼 사고 아시다시피 그 플랫폼을 좀 믿고 투자를 해주는 업체가 있어야 되고 사실 좀 기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수익화하는 모델에 있어서 사실 이 미용 업계가 비용을 지불하는 문화가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실물적인 부분을 진행하는 걸 고민하면서 공유 헤어샵을 알게 됐고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다기보단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거는 헤어핏은 헤어스타일로 디자이너를 매칭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서비스 자체가 디자이너한테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사실 안 쓰는 헤어샵도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공유 미용실이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똑같은 네. 니즈를 가지고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공유 미용실과 합품을 하게 됐고요. 네. 드림머리는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랑 거의 같은 시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서비스 내의 서비스로 만든 거고 드림머리는 네. 그거를 이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점상으로 드림머리가 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희가 리얼 체험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좀 더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아, 예, 예. 저희는 디자이너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청을 하면 디자이너가 역경매 방식으로 자기가 네네. 이걸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역경매 방식으로 신청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 지표적으로 봤을 때 디자이너 수와 트랜잭션이 저희가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나중에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드림머리 같은 경우 지금도 사실 제가 컨택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때 이제 네네. 초기 엑셀러레이터 투자 이후에 이제 사실 투자를 하기로 해서 네네. 그냥 소통만 좀 하고 있는 단계긴 한데 저희도 사실 이제 드림머리의 디자이너 수 대비 또 앱 다운로드 수 대비 밸류가 좀 약간 높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네. 그래서 좀 약간 계속 지원을 시키고 있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네. 여쭤보면은 지금 그러면은 보유한 그 디자이너 수가 몇 명이세요? 지금 저희 이용하는 유저는 4,000명이고요. 네. 수가 네. 작년 말부터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한 달에 거의 한 5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연말까지 거기서 한 트랜잭션 10,000명 정도. 수는 몇 개나 중계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공유 미용실에서 트랜잭션 수요. 실제로 저희가 반응하는 그 트랜지션 수는요, 제가 좀 정확하게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한 3,000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0건 정도 트랜잭션. 네네네. 저희가 사실 이제 공유 미용실 이용을 하니까 저희가 네네.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가지고 거꾸로 이제 네. 미용사한테 돈을 주는 개념이니까 사실상 뭐 스스로만 잡히는 건 아니긴 하겠네요. 매출은요. 매출은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하니까 네. 그 매출이 핵심이고요. 지금 네. 요 서비스는 사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네네. 실제 4,000명이 쓴 부분들은.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공유 미용실을 사용료를 비즈니스 모델로 잡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실제 수익적인 부분을 검증을 해서 그다음 네. 다른 디자이너들까지 이제 유료 모델을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네. 그럼 유료 모델이 저희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공유 미용실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디자이너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한테 결제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원가는 우리 공유 미용실 이용 원가와 디자이너 인건비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먼저 수수료만 수수료를 취한다는 거는 디자이너한테 거꾸로 뒤에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인 거고 우리가 먼저 이거를 그냥 서비스 매출을 만들어서 원가로서 이제 그 디자이너를 기 노동자로 인식을 해가지고 뭐 플랫폼 노동자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고 공유 비용은 또 우리가 알아서 하고 이런 형태로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닐까요? 지금 초기 모델은 그게 맞는데요. 헤어핏은 사실 전국구 모델이기 때문에 네. 전국의 유저를 대상으로 전국의 디자이너를 매칭해 주는 거라면 세븐에이비는 지금 4개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그렇게 안전한 연결 형태는 아니고요. 근데 네. 저희가 공유 미용실 늘려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모델이 나오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현재 라운드를 뭐 어떻게 시리즈 A로 여신 건가요? 아니면은 시리즈 A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여기서 밸류 얘기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은 따로 메일을 드릴까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다른 데 만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예. 따로 일단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잘 아는 회사고 버추얼 라이브는 그 전북 회사인지는 제가 처음 알았네요. 네. 예. 전북 아주 훌륭한 곳이네요. 네. 예. 저희가 좀 이렇게 피벗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액티브키 대표 이동원입니다. 저희는 농촌관광 가맹형 O2O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농가 운영자들이 만드는 농촌 체험 그리고
농촌 견학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플랫폼에 올리는 형태로 중계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초기에 이제 초기 단계에서 컨설팅하고 그리고 이제 체험 키트 공급하고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하면서 가맹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광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통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제 차 타고 가서 뭐 특정 관광지에서 보고 듣고 뭐 이러고 많이 끝났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현지에서 직접 즐기고 직접 체험해보는 체험형 여행, 그러니까 액티비티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뭐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대형 플레이어들도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농촌관광 시장은 아직은 그 전체 액티비티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관이나 정부에서 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지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일반 농가들에서도 그 농해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소비자들도 농촌 체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소외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전체 관광 시장 중에서 유럽의 농촌 관광 시장을 좀 벤치마킹 시장으로 현재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유로지트라는 유럽의 농촌 관광 협의체의 그 협의체 회원사 연간 매출액이 약 135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 국내 농촌 관광 시장은 아직 거기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지만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농촌 관광 시장에서 운영자들이나 이제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콘텐츠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콘텐츠가 부족하거나 뭐 콘텐츠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농가 운영자들 같은 경우는 그 청년농을 제외한 일반 농가 운영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뭐 온라인에 대한 뭐 온라인으로 뭔가를 판매하려고 하면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예약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고요. 그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단순하게 페이퍼워크하거나 뭐 이렇게 뭐 조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알게 된 부분들보다는 저희가 과거에 이제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히스토리팜이라는 체험학습 플랫폼을 2015년도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그 페인 포인트였던 점이 그 농가들을 그때 직접 컨택해가지고 영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농가들 같은 경우에 그 농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많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같이 진행을 하자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렇게 이제 그 협약을 맺은 농가들이 대부분 온라인 저희는 이제 에어비앤비처럼 플랫폼을 제공하면 알아서 이제 될 수 있을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뭐 협약을 맺었던 한 20군데 예를 들어서 20군데 농가면은 그 중에 뭐 한두 군데도 온라인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거나 또 온라인으로 예약받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까 뭐 리소스 문제로 그 당시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농촌 체험 쪽 관련해 가지고는 그 당시에 저희가 했을 때 경쟁사들하고 크게 이제 변함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이번 액티브키 모델에서는 콘텐츠 공급자의 역할은 물론이고 콘텐츠 개발자의 역할도 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체험관광 운영자들이 체험학습장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체험학습 키트들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키 플랫폼에서도 현재 저희 거 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서포트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그 멀티 채널 예약 관리 시스템을 좀 제공을 해서 다른 체험학습 플랫폼들에도 현재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박 예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멀티 채널 관리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근데 액티비티 쪽에서는 이제 현재 그 농촌 체험 사용자들이 사용할 만한 게 없어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맹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들인데요. 일단 그 최대한 효율적인 측면들로 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상세한 체크리스트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컨텐츠 퀄리티를 좀 균일하게 유지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컨텐츠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에서 뭐 매번 가가지고 상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 그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것도 저희 템플릿을 통해서 온라인이나 메일로 일단 주고받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키트들은 현재는 계속 늘려가는 중인데 지금은 한 4종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뭐 하는 시스템도 현재 액티브키 그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일단 체험장 구축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가맹비나 뭐
그 컨설팅비, 별도 컨설팅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물 제품을 판매해서 나는 수익들인데 체험 키트 그리고 그 식료품 유통 이런 식료품 유통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체험 키트 뭐 수익 같은 거는 그 저희가 뭐 가맹사의 한 30%가 체험 키트를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 거 체험 키트를 사용하는 가맹사는 뭐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최소 100개 정도는 쓰거든요. 만약에 체험 키트를 사용하는데 한 달에 100명도 안 되면 거의 뭐 장사를 못하는 수준이라 그 정도로 이제 잡았을 때 만약에 가맹사가 500개면은 체험 키트는 약 연간 한 18만 개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예시 그 매출로 봤을 때는 가맹 매출이 500개 기준으로 연간 한 12억 원 그리고 키트 판매 수익이 연간 약 9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마케팅 그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이제 플레이어들하고 다르게 생산자들이 뭔가 직접 하고 뭐 그 대부분 못 올리고 있는 농가의 생산자들이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하고 생산자 중심적인 플랫폼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레저든 체험학습이든 이쪽 그 플랫폼들에 저희가 액티비티, 저희 거 액티비티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 공급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10월부터 이제 한 25개 테스트베드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연계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뭐 2월부터 약간 코로나 때문에 좀 홀딩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리플렛하고 그리고 교육이랑 강연 뭐 이런 것들로 농가 접점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 이제 좀 한꺼번에 그 체험 농업대학 출신들을 저희가 기수별로 좀 협약을 10개씩 맺어가지고요. 그래서 전북 쪽에서 모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5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는 지금 삼채나라 영농조합법인하고 미래학으로하고 이제 2군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 개의 후드원 공장 협약을 맺었는데요. 저희가 그 뭐 농식품 가공 뭐 저희 가맹사들의 농식품 가공을 해서 유통하는 부분들을 현재 준비하기 위해서 그 교두부로 첫 번째 협약을 공장하고 맺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가 체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차 농식품을 가공하고 생산하고 뭐 마케팅하고 뭐 이렇게 유통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을 하려고 현재 다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농가 체험을 하고 개발하고 배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 가맹 농가나 가맹 그 공장들의 그 체험을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부분 뭐 숨은 딸기 농장이나 이런 가맹사들이 대부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좀 간접 체험이나 관광을 처음에 생각하다가 유튜브 콘텐츠를 이제 장성규의 워크맨처럼 시리즈물로 각 가맹사마다 제작을 해서 그 진행을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작된 체험 유튜브 콘텐츠들을 그 플랫폼에서도 뭐 스토리처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체험을 신청하거나 그 판매하는 그 온라인 유통 상품에서도 이 컨텐츠를 같이 보고 체험도 해볼 수 있게 하면서 좀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유통까지 결합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작년 이제 하반기 말부터 진행을 해서 그 개발하고 상용화를 이제 올해 그 상반기 안에 거의 대부분 마치고 그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유통 같은 경우도 한 15개 정도 그 2차 가공품들을 현재 준비해가지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준비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것도 내년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좀 해외 서비스로도 또 해외 판매 이쪽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마일스톤들을 달성했을 때 이제 저희가 추정 매출을 잡아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팀은 지금 체험관광하고 IT 분야의 전문 인력들로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저희 액티브키의 비전은 그 농가들하고 이제 뭐 파트너십으로 계속 가고 싶은데요. 농가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농촌 소득으로 잘 안 돼서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농해 수익 쪽에 집중해가지고 농촌 가맹 플랫폼으로 좀 세계 최대의 그 액티브키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지금 현재 서비스가 지금 예. 이게 어떤 플랫폼 형태로 시작이 됐나요? 일반적으로 그 농가 체험을 하려면은 농촌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사실 농가에 보내줄 만한 그런 형태의
이런 그 플랫폼이 있어야지만 농가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농가 쪽에 투자를 다 해놨는데 아무도 안 가면 큰일이잖아요. 어떤 네, 방식으로 이 농가에 고객들을 모아주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플랫폼, 웹사이트 플랫폼은 현재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네네. 플랫폼에 이렇게 들어오는 수요자들이 처음에 많은 저희 공급 농가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붙이고 또 페이스북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블로그 형태로 발행하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중앙 플랫폼도 만들어 놨고요. 네. 중앙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텐츠가 모이면 런칭하려고 아직 런칭을 미루고 있는 상태고요. 개인 홈페이지처럼 쓸 수 있는 그 블로그 형태로 발행되는 것들은 각 농가들에 제공을 해서 현재 예약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저희가 전북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북 쪽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초등학교나 유치원 협회하고 공급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직접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플랫폼화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농가 체험 그러면 찾는 플랫폼은 뭐 웹사이트, 작은 웹사이트 정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정도 모습은 갖추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농가에 방문할 수 있게 그 농가 각각이 그 블로그 등 검색에 잘 걸리게 SNS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저희 거 지금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중앙 플랫폼이 있고 여기서 이제 싸이월드처럼 미니홈피 형태로 저희가 발행을 해줘요. 예약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를. 네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본인의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 있으면 페이스북의 링크를 통해서 예약을 받거나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는 업체면은 홈페이지에다가 그 메뉴 링크를 걸어가지고 예약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영업들도 처음에 저희가 협약을 할 때 필요해서 그 부분은 지금 대부분 전북 쪽 농가만 하고 있는데 전북 쪽은 직접 저희가 손님들을 기관이나 뭐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서 협약을 맺어서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드린 말씀이 그냥 비슷한 얘기긴 했어요. 지금 예. 그럼 거꾸로 여쭤볼게요. 웹사이트의 DAU가 얼마나 돼요? 지금 웹사이트 뭐 사용량은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고요. 지금 개발 중인 컨텐츠 개발 중인 업체가 한 15군데 정도 되고 지금 돌리고 있는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링크 걸어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네, 한 10군데 정도 되는데 초반에 저희가 테스팅할 때는 뭐 대부분 뭐 단체 예약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와서 하루에 유입돼 가지고 예약하는 유저 수가 한 뭐 50명, 뭐 30명 뭐 이 정도 들어와 가지고 예약하고 뭐 이렇게 사용했었는데요. 초반에 이제 한 10개 업체 정도 할 때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 코로나 되면서 거의 대부분 뭐 예약이나 이제 접속률 같은 게 거의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사실 자꾸 이 질문을 왜 하냐면요. 예. 우리 사업 모델 자체가 그냥 사업 모델은 지금 괜찮은 모델이 해외에 있는 모델이에요. 사실 근데 저도 우리나라 농가 체험은 안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영국이나 뉴질랜드 농가 체험 해봤어요. 근데 둘 다 뭘로 예약했냐면은 부킹닷컴으로 예약했어요. 어쨌든 저 출장 간 길에 주말에 그냥 도시에 있기 싫어서 부킹닷컴으로 뭐 B&B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예약하고 그 농가에 가서 자고 그리고 뭐 또 일은 안 하더라도 뭐 거기 있는 뭐 가축도 좀 만져보기도 하고 뭐 밥도 줘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뭐 도시로 오고 뭐 이런 형태의 경험 저도 해외에서 해봤고 거기 있는 운영자들하고 얘기해보면 상당히 좋은 수익이래요. 누가 농가 체험에 누가 오겠냐라고 해서 저도 우리나라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상상은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뉴질랜드나 영국이나 부킹닷컴을 통해서 거의 매칭이 돼요. 부킹닷컴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면 부킹닷컴과 유사한 이런 공간 오토 사이트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사이트긴 하지만은 뭐 펜션 라이프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도요. 뭐 펜션을 중개하는 회사들. 근데 이제 농가 중개하는 플랫폼은 없었죠. 야놀자나 뭐 이런 데들도 그런 데는 아직 관심이 없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플랫폼 자체가 강력해져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계속 부킹닷컴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농가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면은 가맹이 돼요. 프랜차이즈 됩니다. 또는 이게 약하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사실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네이버의 검색에 걸리게 한 노하우 우리가 알고 있어.
아까 링크를 보내서 스스로 페이스북 링크 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 그거는 맞습니다. 좀 약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친구가 예를 들어서 300명이면 링크 걸어봤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네이버에 걸리게 하는 노하우를 알려줘가지고 농가 체험 그러면 막 걸리게 해줘. 그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가맹화 시킨다거나. 전자나 네. 후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려면 전자 쪽으로 가시거든요. 후자는 그냥 B2B예요. 농가 하나하나를 그냥 B2B 고객으로 보고 실제 그들이 자기 스스로 홍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근데 뭐 홍보가 잘 돼서 자기가 유명해지면은 이탈하겠죠. 그러니까 전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자 쪽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모을 것이냐. 그리고 진짜 모든 제가 볼 때는 이 프랜차이즈화 시켜가지고 농가에다가 뭔가 투자를 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사실 두 번째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순위로 두 번째인 거고, 첫 번째는 농가 체험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농가 체험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농가 체험이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이 농가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체험을 신청하게 되면은 보통 무료로 매칭하면서 시작을 해요. 무료로. 준비된 농가들 준비된 농가가 누군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농가를 싹 다 모아가지고 준비된 농가 찾기 되게 어려운데 이 앱 다운로드 받으면 되게 찾기 쉬워. 그만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돈 안 받고 계속 중계만 하다가 이게 플랫폼 정도 인정받을 정도로 50만 명 다운로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그때 준비 안 된 농가들을 준비된 농가로 해서 이 플랫폼에서 계속 매칭을 시켜주는 형태로 사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해요. 오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DAU라든지 지금 이제 초기라 저희가 사실 뭐 텀시를 드린다기보다는 사실 모니터링 단계인 것 같은데 지금 법이 설립 연도가 언제세요? 저희 작년 그 9월 달입니다. 예. 일단 얼마 안 되셨고 아직 1년도 안 되신 네. 거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IR 하면서 그냥 IR 했었던 그냥 그 뭐 심사역으로서 의견을 그냥 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농가를 모아서 사람들이 야 여기 되게 정리 잘 돼 있네 하면 DAU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을 저희는 시키긴 합니다. 저희가 그나마 유사한 업체에 투자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둥글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둥글 같은 경우는 지금 130만 정도 다운로드가 됐고 DAU가 5만이에요. 하루 5만 명 계속 들어와요. 둥글 지금 사업 모델은 솔직히 수익 모델 없어요. 그냥 여행 정보 다 묶어가지고 사람들 모아놨어요. 근데 여기 모아놓으면 풀기가 쉽습니다. 커머스화 시키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회사 가치를 계속 높이시려면은 커머스화 쪽은 결국은 준비된 농가를 모으는 플랫폼으로 일단 먼저 가시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농가들이 프랜차이즈화 시켜가지고 막 농가 한참 투자나 해놓게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가. 그럼 그거 사실 감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제가 좀 계속 모니터링해서 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 방금 전에 이제 조언 받아들여서 저희도 DAU를 늘리는 거를 KPI로 좀 잡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준비된 농가를 모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호 대표이사 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서비스는 비대면 인사관리 사스 핀풀입니다. 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을 할 때 가장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업에서 근로자 고용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협업,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인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거는 그 인원수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데요. 그 근로자를 고용을 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급여를 줘야 되죠. 5인 이상이 넘어가면은 연차나 가산수당이 붙게 되고, 올해부터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이 됐고, 내년 7월 이후부터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52시간 근로제가 확대가 됩니다. 기업의 인사 프로세스는 채용 시, 그 다음에 출근 후, 퇴근 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통상적으로는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아직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직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청구를 했을 때 이거를 일할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2시간 근로제가 도입이 되면서 많은 언론들이나 전반적인 여론은 그 근태관리 시장이 대폭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5년도에
알밤이라는 서비스가 시작으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저희 서비스인 알파요라는 서비스가 시작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현재 알밤과 시프티 지금 이제 뭐 1위, 2위 이런 기업들이 전체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이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밖에 안 되는 굉장히 극초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체 화면으로 봐야 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알밤이나 시프티를 이용하시지 않은 저희의 고객님이신데 근태 관리를 현재 굉장히 복잡한 엑셀로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근태 관리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또한 연차 관리나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연차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노동청에서 이제 그 불시에 점검을 하는 그 위반율 2위가 연차 미사용 수당 위반율이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개정이 한번 되면서 한 달 근무하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변경이 됐고, 올해 3월 달이 또 한 번 변경이 됐습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이게 이제 소멸이 안 되는 연차였는데 소멸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법이 굉장히 복잡해졌죠. 저희는 연차 촉진제까지 이제 이런 복잡한 행정 서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근로자가 연차를 직접 그 신청을 하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되어 있는 신청을 한 부분을 이제 관리자가 연차를 승인하는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 관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결제가 되면은 자동 차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핀풀은 출퇴근 관리부터서 연차 관리, 매장에 대한 그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특장점입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고요. 사업장을 설정을 하고 관리자를 임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이 이후에는 저희는 전체적인 인사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핀풀에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채용부터서 근로계약, 그리고 출퇴근, 업무적인 부분을 좀 제외를 하고 급여정산, 연차 증명서까지 이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제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ER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ERP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 99가지거든요. 99가지 중에 한 가지 기능만 쓰더라도 ERP의 고객이기 때문에 ERP에서 제공해야 되는 기능도 많고 그렇죠. 인사관리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관리 영역이 되게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 달에 먼저 출시를 하게 될 거는 전자근로계약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료 기능이고요. 핀풀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2016년부터 시작을 했었던 알파요라는 3만 그 가입장이 있는 알파요에도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게 이 핀풀을 무료로 하면서 왜 들어오신 사용자들이 이거를 사용을 안 할까에 대한 분석을 심도 있게 해봤는데,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강제로 시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대표가 직원한테 강요를 못하거나 근로자가 불편하다고 사용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그 관리자가 미출근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핀풀을 사용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는 비콘이라는 기계를 이용을 해서 이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근로자의 입출입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서비스까지 이제 유료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총 6개 정도의 상황이 커버가 된다면 인사관리는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태관리가 철저한 회사들이 있고 좀 자유롭게 되는 회사들도 있고요. 요즘처럼 이제 재택근무하는 회사들이 있고 근로계약서만 필요한 사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는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핀풀을 사업장에서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 경력자에 대한 인사 매칭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드리면, 고용이 있는 중소기업이 330만, 그리고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160만입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무료로 할 수 있는 근태 관리와 연차 관리 같은 경우에는 1차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 나간다라는 부분이 있고 2차 부분에서는 이제 근로계약서라든지 자동 입출입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프로세스는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핀풀은 웬만한 사업장에서는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제 증명서를 발급을 한다거나 근로계약서 또는 연차 촉진제 이런 것들을 발급을 하실 때는 발급 비용이 붙어 있고요. 또한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월 5만 원을 내셨을 때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유료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증명서 발행을 이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로 이제 수익 모델을 잡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전략은 뭐 저희가 뭐 나름대로 어떤 특정 고객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뭐 SMS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바이럴 마케팅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고객으로 많이 두고 있는 저희 회원사들, 저희가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 하단에 광고가 들어가 있는데 하단에 대한 바이럴 하단 배너에 이제 배너를 무료로 실어드려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와 이제 부대표로 이루어져 있고요. IT 기획자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팀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18년차 과장님 그리고 9년차 대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디자인팀 같은 경우에는 10년차 디자이너가 현재 맡고 있습니다. 우선 핀풀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핀풀을 처음에 올해 무료로 풀었을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기업들도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돌아섰고 근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디존으로 밀려 있어가지고 저희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우선 서비스는 이제 충성 고객들을 확보를 하면서 기업은 살아남는데 최종 목표를 현재로서는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핀풀이 지금 앱이 나와 있어서 제가 앱을 좀 봤습니다. 봤고 한 몇천 명 정도 지금 유저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지금 현재 앱 DAU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업장은 오늘 기준으로 800개 사업장이고요. 여기에 절대 어뷰징은 없습니다. 저희가 뭐 경쟁사처럼 이렇게 사업장을 가짜로 집어넣은 거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근로자는 3,000명 이상입니다. 3,000명 이상 들어와 있고요. 네. 현재 지금 경쟁 앱이 있긴 하잖아요. 네. 그 경쟁 앱이 지금 뭐 유력하게 보는 경쟁사 2개 정도 말씀 주시면 어디 있을까요? 알밤하고 시프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네. 그쪽은 이제 근태 관리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쟁사일 수도 있지만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제공해주는 월급날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 월급날 또는 그다음에 나눔 페이롤이라고 해서 유젠그룹에서 서비스하는 곳인데 여기는 저희 쪽에 좀 협업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이 근태 서비스가 없다고 해가지고 경쟁 서비스일 수도 있지만 이제 협업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건 이제 그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스 모델이고 지금 이제 타겟하는 시장이 지금 약간 소규모 사업장이나 소상공인 쪽을 보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을 보고 있는 서비스는 알파요라는 시급계산 앱이 저희가 2016년도에 서비스한 게 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일반 기업들 10인 이상 기업들에서 200인 이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국내 대기업에서 저희 거를 쓰기로 한 대기업에서 저희 거를 쓰기로 확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 팀에서는 지금 잘 사용을 하고 계신데 대기업 전체로 확대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기업 외에도 요양병원 약 10만 개 정도가 있는데 요양병원 고객들이 의외로 좀 많고
그다음에 동물병원 한 5,000개 정도 있는 동물병원도 이렇게 좀 잘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쪽으로도 시장을 좀 고객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몇 년도 법인이죠? 2013년도입니다. 아, 저희 좀 오래되긴 했군요. 네네. 혹시 기관 투자가 들어온 적이 있나요? 초기 엑셀러레이터 투자를 특허법인 지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법인이 했고요. 네. 네. 작년 매출은 한 어느 정도였어요? 네. 작년 매출은 좀 굉장히 낮아가지고 핀풀을 만들니까 네. 알파요 매출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네. 대부분의 매출은 외주로 좀 많이 올렸거든요. 네. 외주로 하나 핀풀만 해가지고 작년 매출은 좀 창피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2018년도에는 한 4억 5천 정도 했고요. 예, 네, 약간 작년에 피보팅하면서 오히려 집중하면서 약간 내려간 거네요, 그렇죠? 네네. 지금 그 사스 모델이고 사스 모델로는 되게 매력적인 모델이긴 해요. 그리고 핀풀 서비스는 올해는 안 됐잖아요. 핀풀 서비스가 지금 현재 한 얼마나 됐죠? 올해 2월 달에 정식 출시됐습니다. 올해 2월에 출시한 것 치고는 숫자가 지금 괜찮은 편이잖아요. 네, 초기 반응도 네. 알파요 같은 경우에는 고객 200분을 모으는데 1년 이상 걸렸거든요. 네. 네, 사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800사업장이 들어와 있으면 굉장히 빠른 추세입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유료 홍보비를 드린 게 22,000원 드린 게 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뭐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네. 좀 마케팅 비용에 투자가 된다면은 조금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에 진짜 그 핀풀이 올해 출시됐고 만약 2019년 법인이면은 진짜 많이 매력적이에요. 사실 아시겠지만은 법인이 이게 좀 그 오래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법인이 오래된 법인이 숫자가 이렇게 나왔을 때 법인이 오래된 게 약간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네. 또 가장 큰 게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조합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들은 개인 투자 조합을 운영을 해요. 근데 개인 투자 조합 자체가 3년 내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결국 저희가 투자 제한을 드리면 저희 본계정 투자, 거꾸로 엔젤 투자 제한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근데 네. 일단 지금 풀어가시는 방법이라든지 또 현재 이게 서비스가 되게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단지 문제는 이제 13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오랫동안 연구하 시다 차지해왔다는 약간 늦었다라는 게 그게 약간 좀 단점이긴 한데, 근데 저희가 일단은 핀풀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텀sheet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조합 텀sheet과 저희 본계정 텀sheet은 약간 네네. 본계정을 할 때는 저희가 좀 계산기를 정말 많이 두드립니다. 좀 짜게 나갈 수 네. 있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네네. 혹시 받으셔도 이해하시고, 근데 뭐 만약에 네네. 좀 너무 그러면은 투자 안 받으시면 되니까 저희가 텀sheet 네, 보내드릴 수 뭐,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본계정이라도 봐주신다면은 감사히 네네. 받겠습니다. 네. 예. 네, 아무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총평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이게 전북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이상직 의원님 이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보 스타트업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또 늘 정보 스타트업 생태계 위해서 애써주신 김민수 의장님 이렇게 오늘 좋은 스타트업들 모인 거 보니까 얼마나 또 앞으로 더 좋은 스타트업이 전북에서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5개 기업 이제 뭐 코코넛부터 시작해서 버디팻, 버추얼 라이브, 또 우리 그 농촌관광 모토 회사 이름이 뭐였었죠? 예. 그리고 핀풀, 이렇게 핀풀까지 해서 제가 5개 기업을 봤는데요. 다 뭐 제가 감히 이게 질문을 드린 건 투자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지 5개 기업 모두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4번째 발표하신 또 대표님은 또 전북 우리 전북 스타트업 포럼의 또 부회장님도 맡고 계시고 되게 열심히 활동하신 것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소에게 좀 질문을 하다가 서운하게 질문을 드렸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는 왜냐면은 또 이 투자자들이 질문이 약간 좀 뭐 이게 날카롭긴 하지만은 그게 결국 그거를 잘 섭취해서 이거를 받아들여 소화를 해내면은 사실 회사 밸류가 올라가고 성공할 수 있는 또 방법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5개 팀 너무 좋아서 저도 기분 좋게 IR 심사했고요. 또 종종 이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